이제 파이어족이 되셔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좀 이렇게 확확 뭔가 바뀌는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강환국 작가님입니다.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IQ가 혹시 IQ요? 이게 맛이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모으면 정신적 자일 것 같습니까? 하면은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경제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쩐썰을 고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쩐에 관한 썰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말씀드리기 전부터 이렇게 살짝 좀 웃기는데요. 아니, 네, 웃기는 분을 미소를 모셨다는 감출 표현은 수가 좀 이렇게 없습니다. 실례고 개인적으로 되게 좀 재밌는 분을 모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파이어족이 되셔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뵀었는데 시간 가는 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 재밌음이라는 게 되게 좀 톡톡 튄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이게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좀 이렇게 확확 뭔가 바뀌는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번에 한번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쩐썰의 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환국 작가님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투자를 잘하는 상위 1%의 비밀이고요. 퀀트라는 게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처럼 지금 주식 비중이 퀀트로 들어가 있는데 퀀트가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좀 더 높잖아요. 아유,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저는 20년 정도 독일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데 다니다가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 파이어하고 전업 투자자, 유튜버, 작가, 방송인 이런 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일단 여기서부터 포스가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특히 불타는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어떤 저서 파이어를 홍보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저희 주식시장에 대한 그 기원을 담아서 입고 오신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무 생각도 없었고요. 제가 보통 이제 3프로 TV 같은 데 나갈 때는 그 주에 주식이 떨어지면은 파란색, 올라가면은 빨간색을 입고 오는데 내일 파란색을 입고 갈 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오늘은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이틀 전에 똑같은 옷을 입기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세탁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파이어족을 달성하시고서 가장 좋은 점 한 가지는 뭔가요, 작가님? 가장 좋은 거요? 네. 두 가지인데 일단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개가 좋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 쩐썰의 오건영 나오신 거는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신 건가요? 부부장님 보시면 당연히 와야죠. 그런 아니니까 이거. 네. 감사합니다. 말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작가님 최근에 사실 저를 비롯해서 진짜 많은 두터운 그런 구독자층을 지니고 계세요. 투자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경제 교육을 어릴 때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받으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모님한테는 경제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네. 이제 오히려 지금 제가 엄마한테 주식을 가르치면서 책을 또 한 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머니가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17살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사실 그 책으로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익남 채널 나갔는데 그분은 매년 1월 1일 날 그 책을 새로 보면서 노트를 남기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하고 그 책을 겨우 5번밖에 못 읽어가지고 그 부익남님이 저보다 더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책을 이제 읽으니까 그때 제 마인드가 그때 좀 어렸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게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고 그 다음에 회사 가고 이제 은퇴하고 죽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생에 큰 재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사업 또는 투자 또는 두 개 다 하는 것이 답이겠구나. 그거를 그때 알게 되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 책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벤저민 그레엄 이런 책들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2006년에 제가 졸업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그때 관심이 드는 게 바둑이랑 주식밖에 없는데 경영학에서 바둑에 대해 쓸 수는 없으니까 논문을 주식에 대해 쓰겠습니다라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논문을 몇 개 던져주시면서 야 이거 읽고 비슷하게 써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었죠. 이 고상한 교수들이
그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어떤 타이밍에 뭐 거래를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고 이걸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퀀트 투자거든요. 레시피들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런 길이 있어 하고 일단 졸업이나 해야겠다 해서 이제 빨리 졸업을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 시장에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잘 먹혀요. 그게 거기 나오는 전략들이. 작가님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리에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뭔가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IQ가 혹시 IQ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IQ 검사를 그러니까 그 뭐 공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 옛날에 독일에서 이제 TV 보다가 그 이제 TV IQ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막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4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140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를 네. 실시간으로 네, 그렇죠. 이제 하셨다는 라이브로 거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형 같은 거 나오면은 이제 ABCD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B 찍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점수를 알려주면서 네 IQ는 얼마 이렇게 이제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 거기선 140 나왔고요. 그거 말고 그 전후에 제가 뭐 공식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사실 저서 파이어라는 그 저서를 이제 내셨는데요. 그 직장인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이어족을 달성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비결을 그 유튜브 채널에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파이어라는 건 이제 물론 이제 직감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좀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부를 축적했다 이제 이렇게 사전적으로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고르는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히 직장 그만둔 걸로 고르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파이어족을 어떤 정의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렇죠. 뭐 회사 그만두는 거는 자산이 1,00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 또 다른 그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실 파이어에서 FI가 그 경제적 자유란 뜻이고 RE가 조기 은퇴란 뜻인데 전 조기 은퇴보다는 그 FI 경제적 자유 쪽에 좀 포커스를 뒀고요. 저는 그냥 그거를 20억 원, 그러니까 순자산 20억 원 또는 연 지출의 25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왜 20억이냐 하면은 제가 보통 뭐 세미나나 교육 같은 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으면 경제적 자유일 것 같습니까 하면은 20억이란 답변이 꽤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연지출 25배 정도면은 사실 원금이 줄지 않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굶어 죽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저기 여러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습관 내지는 어떤 뭐 공부를 해오셨던 방식들 내지는 뭐 어떤 뭐 씀씀이 이런 어떤 뭐 그 공통점 같은 걸 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 20명 중에서 이제 다 좀 비슷한 점은 굉장히 많았는데 유일한 공통점이라는 거는 투자를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투자를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투자를 한 대상은 사람마다 다 달랐다. 3대 투자처가 주식이랑 코인이랑 그 부동산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식에는 그 상장 주식도 있고 비상장 주식도 있고 그리고 자기 주식도 있었습니다.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은 자기 회사 주식에 많이 들어갔죠. 네. 그거 말고도 좀 스트레인지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좀 계셨고요. 네. 스트레인지한 투자라고 하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스트레인지한 투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투자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포커를 치셔가지고 화해를 이루신 분도 있습니다. 우간다라는 곳 혹시 가보셨나요? 네. 안 가보셨죠? 네. 이디아민 이런데. 네. 스트레인지하네요. 네. 네. 어떤 분야건 어쨌거나 투자를 시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없으면은 화해는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초보자일 경우에는요, 그 소위 진짜 그 레시피들이 나와 있는 책들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뭐 워렌 버핏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훌륭하신 책들을 쓰긴 썼는데 또 이제 마인드적인 책들 이런 것들은 중고급 됐을 때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읽어도 나한테 도움되는 게 지금 당장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초급자들이 여기서 뭐 제 유튜브 채널 어쩔 수 없이 하나 그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초보자들이 읽어야 되는 11권의 책 11권이 키워드예요. 근데 그런 책이 있는데 뭐 가장 심플한 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린블라트가 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책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가지고 내가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있는 그런 책들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강국 작가님 퀀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전히 퀀트라는 게 어려운 참 다가기 어려운 그런 방식인 것으로 참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퀄트에 대해서 알기 쉬운 정의를 좀 간단히 해주시고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퀄트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퀀트 투자라는 게 사실 뭐냐면은 이제 그 단어가 사실 좀 이제 복잡해 보여요. 이걸 제가 보기 단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어쨌든 퀀트는 뭐 계량 투자 이런 뜻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냥 레시피 투자예요. 있는 레시피를 갖다 와서 쓰는 게 그 퀀트 투자이고요. 파이어를 위해서는 퀀트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최적일 수 있다. 사람은 원래 두뇌가 이상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망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손실을 보통 한 10%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